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그저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바닥을 쓸고 있는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을 시험하고 있는 흑인 억만장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릭 존슨은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왔습니다. 애틀랜타 외곽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릭은 그가 겨우 7살 때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후 할머니와 함께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은퇴한 학교 식당 노동자였던 그의 할머니는 푸드스탬프와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말릭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농구를 하거나 만화를 볼 때 그는 누군가 버린 낡고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로 코딩을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물상에서 주운 부품과 유튜브 튜토리얼을 이용해 하나하나 직접 고쳤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말릭은 이미 그의 첫 번째 앱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 소상공인들이 재고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말릭은 조지아 공대를 졸업하고 그 10대 시절의 앱을 수십억 달러 가치의 AI 회사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소프트웨어는 곧 물류회사, 병원, 심지어 연방정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34세의 나이에 말릭 존슨은 포브스가 선정한 40세 미만 흑인 억만장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술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잡지 표지, 소셜미디어의 수백만 팔로워 뒤에서 말릭은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녹초가 되었죠?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대저택, 스포츠카, 개인 전용기까지.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모든 여성은 숨겨진 의도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의 사적인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렸고, 다른 한 명은 타블로이드에 사진을 유출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기자와 비밀리에 협력하며 돈을 대가로 그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말릭은 단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감각해졌고 이용당했으며 배신당했습니다. 마지막 스캔들 이후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보도 자료도 작별 인사도 없이요. 그는 모든 계정을 폐쇄하고 모든 출연을 취소했으며 조용히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CEO에게 넘기고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있는 1,5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원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실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모든 것을 잃는다면, 내 돈, 내 명성, 내 권력을 모두 잃는다면 여전히 나를 신경 써줄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말릭은 애틀랜타 남부의 허름한 동네에 작은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복도에는 바퀴벌레가 있었고 히터는 고장 나 있었으며 벽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개인 요리사나 스마트 거울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낡은 도요타 코롤라를 찾아 현금으로 샀습니다. 맞춤 정장을 버리고 창고형 매장에서 청바지, 안전화, 할인 티셔츠를 샀습니다. 롤렉스도,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상용으로 선불 플리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과 마커스 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회사 건물 HR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염과 안경, 그리고 삭발한 머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지 몇 달이 지났고 그의 링크드인 계정조차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유지보수, 청소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팸이라는 이름의 건물 관리자는 그를 흘긋 쳐다보더니 빗자루와 지하라커 열쇠를 건넸습니다. 말릭은 그날 밤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가 한때 디자이너 신발을 신고 걸었던 복도를 청소하고 그가 권력을 쥐고 앉아있던 회의실 밖의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운영하는 팀을 보았지만 단 한 명도 그를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를 무시했고 임원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기대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판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빗자루질의 리듬뿐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릭은 인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단지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함 이전에, 수십억의 재산 이전에 그를 봐줄 단 한 사람이 있는지. 빗자루를 든 한 남자, 그냥 마커스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그녀가 떠날 때 좋은 밤 되세요 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다른 부분입니다. 말릭 존슨은 매일 밤 정확히 6시에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야구 모자를 쓴 채 남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2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층 기술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그저 청소부 마커스였습니다. 그가 실제로는 그들이 일하는 건물과 도시 전역의 여러 다른 건물들을 소유한 억만장자 말릭 존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결코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보통 그가 걸어 들어올 때 눈을 흘겼습니다. 어제 한 군데 놓쳤던데요. 그녀는 유리문에 묻은 지문을 가리키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관리자들은 그가 마치 가구인 양 명령을 내렸습니다. 7시 전에 임원 라운지 청소하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한 명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몇몇은 농담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마쳤을 거야. 한 남자가 팀과 함께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이나 닦고 마감 걱정 안 해도 되니 좋겠네. 다른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또 다른 가난한 남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스민을 제외하고는요.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그 외에는 사무실의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자나 임원이 아니었고 단지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가능한 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돕는 연구 조교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미소와 함께 오늘 밤은 어떠세요? 라고 묻기도 했고, 다른 때에는 휴게실에서 가져온 샌드위치나 커피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네요. 그녀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말릭은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자신을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스민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버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휴식 시간에 밖에 벤치에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무례할 수 있어요. 마치 직함이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낮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부든 CEO든 똑같이 대하라고 배웠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건 그냥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말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하거나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어쩐지 그 덕분에 그녀의 친절함이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스민 카터는 쉽게 잊히지 않는 종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시끄럽거나 화려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머무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9세로 두 개의 직업을 병행하면서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석사과정과 상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치과에서 안내 데스크 일을 했고 매일 밤 시내의 한 기술회사와 계약된 청소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에 익숙했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등이 아픈 것과 이중 근무 후에 교과서를 쳐다보느라 눈이 타는 듯한 것에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제스민은 과거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에 피곤함이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얘야, 남자가 널 구해주길 기다리지 마. 내 배를 직접 만들고 노를 저어라의 그녀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회사 건물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소부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그들을 지나쳤고 거의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소부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항상 예에 발랐지만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구부정하게 서 있지 않았고 중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제스민은 매일 밤 15분간의 휴식 시간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휴게실 박벤치에 앉아 집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남은 음식, 보통 구운 마카로니 앤 치즈나 밥과 콩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처음 본 것은 그가 복도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녀 주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겸손하고 진실했으며 숨겨진 의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밤,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의 절반을 건넸고
그들은 몇 분 동안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말할 때면 제스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쓰레기 봉투나 대걸레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진 듯한 어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남자친구는 매력만 있고 책임감은 없어서 그녀에게 청구서 더미와 깨진 신뢰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커스가 너무 애쓰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도 추파를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저왔고 그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빈 게이를 좋아하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리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는 그녀가 우울증과 침묵으로 고생했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치료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스민이 물었습니다. 이 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마커스는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바닥을 응시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일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울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에게 옥수수방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제스민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돈, 지위, 헤드라인 너머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마커스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에게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직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무언가였습니다. 진짜 무언가. 그들 둘 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남은 음식과 늦은 밤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릭은 사무실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청소부 유니폼은 습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었고 한 손에는 대걸레, 다른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긴 근무 시간 동안 조용한 시선과 비꼬는 말을 견뎌냈지만 오늘 밤은 제스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근처 벤치에 기대어 테이크아웃 용기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하며 그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곳의 누구에게서도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그들은 어스름 속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녀가 그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말릭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말 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스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여기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항상 뭔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땅을 쳐다보며 스스로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 진실은 아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슷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항상 바른 길을 걸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감옥에도 갔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그녀는 움찔하지도 물러서지도 음식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그 후에 무엇을 하느냐조을 그 한 문장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렸습니다. 그는 CEO들과 투자자들로부터 평판에 대한 연설을 들어봤지만 그 무엇도 그 말만큼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들락날락하셨어요. 마약 때문에요.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을 잃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건 마음에 남아요. 말릭은 그녀의 정직함에 감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집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계획의 일부예요. 조용히, 올바르게 지내는 거요. 당신 안에는 이곳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교회에 가본 적 있어요. 말릭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예전에는 갔었는데 오랫동안 안 갔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서쪽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거기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아요. 언젠가 저랑 같이 가보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는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보기 드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판단도, 동정도 아닌 조용한 힘과 열린 마음을요. 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릭은 연기를 하거나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이었고 제스민은 그를 보았습니다. 변장도 이미지도 아닌 그 자신을요.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그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똑똑하고 야망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제스민이 실제로 청소부와 점심을 먹다니.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어 곁눈질과 비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휴게실에서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척하지만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랑 그 청소부랑. 진짜 한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착하지만 그는 청소부잖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릭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꼭 삐걱거리는 대걸레 통을 밀며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에게 거의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그가 그들도 모르게 직접 고용했던 사무실 관리자들은 손가락을 튕기며 엘리베이터 옆에 쏟아진 것 좀 지금 당장 치워줄래요?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또 다른 유니폼, 그들의 바쁜 상향식 삶의 배경. 하지만 제스민,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지 않았고 결코 그를 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어느 긴 밤이었습니다.
말릭이 5층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제스민이 반쯤 먹은 샌드위치와 감자칩 봉지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배고파요. 그녀가 마치 청소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가 망설이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칠면조랑 프로볼론에 치즈예요. 어차피 전 8시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복도에서의 늦은 밤 대화, 남은 테이크아웃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릭은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었고 제스민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험담하지 않는 점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요. 대부분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중요한 척만 하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 뒤에서는 험담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스민이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두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어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 차도 없을걸?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걸지도. 제스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으며 그들 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장 안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놓치는지 알면 놀랄 거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말릭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할 때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계속 나타나는 방식은요. 직함, 돈, 지위를 좇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제스민은 훨씬 더 깊은 것에서 가치를 보았고, 오랜만에 말릭은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릭이 서쪽 복도 청소를 막 마쳤을 때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날카롭고 다른 하나는 어눌했습니다. 사무실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고 해는 진 지 오래되어 몇몇 직원과 야간 청소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제스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부사장님.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말릭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습니다. 이봐, 제스민 예술 취한 부사장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튕길 필요 없어. 내가 널 어떻게 보는지 알잖아. 너 같은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랑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릭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를 끓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발소리였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말릭은 대걸레를 떨어뜨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무슨 일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사장은 짜증난 듯이 돌아섰습니다. 우린 괜찮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부. 내 걸레나 닦아. 말릭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스민이 고개를 들자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전 괜찮아요, 말릭. 고마워요.
그녀는 부사장에게서 떨어져 재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부사장은 비웃었습니다. 거절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제스민. 나 같은 기회는 2번 다시 안 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릭은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그녀 옆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릭이 그녀를 흘끗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위를 쳐다보며 간신히 참으려 애썼습니다. 이런 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릭. 그런데도 저는 여기서 만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그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이란 그런 느낌이죠. 긴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땡 하고 열릴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스민은 관리자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빨간색 파워스트를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제스민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리온 테크에서 왔습니다. 여성이 제스민에게 폴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당신의 업무를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이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봉을 3배로 올리는 건 어때요? 제스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우리 팀에 영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 정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의 현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스민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스파이 짓을 하라는 건가요? 여성은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스민은 폴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돈, 권력, 탈출.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말릭,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들어주었던 그 청소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배신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천천히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스민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긴 하루를 마치고 막 퇴근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아팠습니다. 하이힐은 싫었지만 복장 규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드라마를 몰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아래층에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청소부 마커스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에 맞는 검은색 터틀넥, 맞춤 바지, 그리고 깨끗한 디자이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싸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부티가 났습니다. 제스민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마커스가 평소 직장에서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천장에 별이 박힌 종류의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운전사가 내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마커스, 아니 말릭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평범한 화요일인 것처럼요. 제스민의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착각한 거라고, 그저 그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애틀랜타 미드타운을 지나 고층 빌딩, 레스토랑, 클럽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언덕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약 20분 후, 차는 거대한 검은색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스민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운 채 핸들 뒤로 살짝 몸을 숙였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 뒤로 대저택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큰 집이 아니라 대저택이었습니다. 3층 건물, 유리벽, 야자수가 늘어선 곡선형 진입로. 그녀는 말릭이 차에서 내려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요. 그는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스민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닫히는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 그녀의 남은 음식을 받아주었던 사람, 늦은 밤 그녀를 차까지 바래다주며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 줄게 라고 말했던 그 남자.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그녀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어쩌면 그녀가 처음으로 신뢰했던 남자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스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질주했고 생각은 뒤엉켰습니다. 그녀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날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 징후들을 놓쳤을까? 그는 정말 청소부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를 가지고 놀았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무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거의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보던 청소부의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신뢰했던 남자,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던 남자, 마커스 킹, 청소부.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그녀를 웃게 해주고,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을 때 그녀를 위해 나서주었던 남자.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젯밤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감정에 떨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말릭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비밀, 그가 공들여 만든 거짓말이 그의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스민의 눈은 답을 찾으며 그의 얼굴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깊이 상처받은 채 기다렸습니다. 말릭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험, 그의 부를 모르는 채로 그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위한 시험은 성공했지만 이제는 최악의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말릭이 낮은 목소리로, 후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마커스 킹이 아닙니다. 말릭 존슨입니다. 저는 당신이 일하는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모두가 억만장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들은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제스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CEO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청소부잖아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한 게 아니에요. 말릭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진짜 무언가, 정직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제 돈 때문에 저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들었어요. 제가 진정 누구인지 때문에 저를 신경 써줄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요. 제스민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실험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당신을 저처럼 힘든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믿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말릭은 그녀의 눈에 비친 고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스민이 대걸레와 가짜 페르소나 너머를 봐줄 유일한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거짓말이 초래한 손상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당신이 제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때문에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진짜 저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제스민, 저는 마침내 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제스민의 손이 옆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저를 가지고 놀고, 저를 당신에게 빠지게 만들고, 신뢰와 사랑에 대한 어떤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기로 생각했군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쓴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느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실험실의 실험체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가 말릭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고통을 주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거기에 서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깊이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말릭이 조용히 말하며 설명하고 그녀를 이해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부를 모르는 채로 화려한 차나 돈 없이, 저택 없이도 저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를 저라는 사람 자체로 아껴주는 사람을 원했어요. 제스민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를 이용했어요, 말릭. 저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서서 벽장을 나갔고, 그는 부서진 채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고,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했고, 이제는 그 손상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스민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며 매 초마다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말릭의 생각은 질주했고,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찾고자 했던 바로 그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전 제스민이 서 있던 빈 공간을 응시하며 서 있을 때, 그는 때때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사랑은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스민이 그만뒀을 때 그녀는 짐을 싸기 위해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 다음 순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설명도, 흔적도 없이요. 그 후 사무실은 공기가 바뀐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릭, 아니 마커스가 주변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도 정말로 묻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그것은 한 젊은 직원의 트윗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가난한 청소부 냄새에 대한 밈을 올렸던 그 직원이 논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릭이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임원들과 웃고 있는 흐릿한 회의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우리 청소부가 억만장자였어. 농담 아님. 몇 시간 만에 그것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난이나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에서 찍은 사진, 2년 전 기술 컨퍼런스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오래된 인터뷰와 기사의 스크린샷들. 하나하나씩 세상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에 바닥을 쓸던 청소부는 창립자이자 소유주, 억만장자인 말릭 존슨이었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게 진짜 헌신이지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누가 자신을 제대로 대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존경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부자들이 재미로 가난한 척하는 거? 이건 잘못됐어. 회사 내부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회의는 취소되었고 인사부는 당황했으며 홍보팀은 허둥지둥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했지만 단체 채팅방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맙서사, 그가 이 모든 걸 읽고 있었던 거야?
얘들아, 지금 당장 다 지워. 우리가 그를 대걸레 아빠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우린 끝났어. 몇몇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고, 다른 직원들은 갑자기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몇몇 대담한 사람들은 그에게 긴 사과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약간 추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헤이, 말릭. 난 항상 당신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말릭은 단 한 통의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고 이름을 읽고 모든 이메일을 한마디 말도 없이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대한 방식이 그 어떤 사과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말릭은 사무실 꼭대기층 유리벽 너머로 애틀랜타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마커스 킹이라는 이름으로 바닥을 쓸며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의 진짜 이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말릭 존슨, 기술계 억만장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제국 중 하나의 배후에 있는 남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은 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메시지, 부재중 전화, 헤드라인. 기술 억만장자, 청소부인 척하다. 대중의 분노 폭발. 기만적인가, 낭만적인가? 말릭 존슨의 사회적 실험, 역효과를 낳아 이사회는 분노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한때 그의 회사에 투자하기를 간청했던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 한 명은 방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악몽입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의 변호사는 깔끔하고 기업적인 초안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오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릭은 화면을 응시하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몇 달 동안 대걸레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짜 미소, 돈을 노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나타나고 그가 누구인지는 결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를 보았던 유일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제스민. 그는 그녀가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았을 때 떠난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신성한 무언가를 산산조각 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 평판, 명성의 무게 없이 사랑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릭은 일어서서 그를 막으려는 비서를 지나 미디어 룸으로 향했습니다. 언론도 대본도 없이 오직 그와 렌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름은 말릭 존슨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다른 사람이 써준 성명서를 읽지 않을 겁니다. 잠시 멈춤. 저는 이것이 서커스가 되기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심이나 홍보, 혹은 어떤 뒤틀린 게임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방에서 사람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누군가 여전히 저를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봐줄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쓰레기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저를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스민입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편집도 컷도 없이.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고통에 대해,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겨우 먹을 만큼만 있었는데도 제게 점심을 나눠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갈 때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스민,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건 당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려는 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작고 상처받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원하는 대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 사회는 저를 해고해도 되고 투자자들은 떠나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손을 뻗어 녹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말릭은 강력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정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말릭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불타는 도시처럼 그의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영상이 막 공개된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필터 없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홍보팀도 비싼 정장도 없이 오직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맨손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기술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떠났는지, 어떻게 그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는지, 그들 대부분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제스민이었습니다. 도시 건너편, 제스민은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빛나고 있었고 방은 그의 목소리의 부드러운 울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고 상처받고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썸네일, 죄책감과 다른 무언가로 무거워 보이는 그의 눈이 그녀를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릭은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돈이 진정한 사랑을 추측 게임으로 바꾸었는지, 사람들이 그의 눈을 보기 전에 그의 은행 계좌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진정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느꼈던 유일한 시간은 제가 아무도 아닌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바라봐준 유일한 사람은 제스민이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녀를 안전하고 존중받고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준 방식은 결코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스민은 작은 책상으로 걸어가 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조용함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만나요. 그녀는 단 한 줄을 썼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앞면에 그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녀는 그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준비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진짜였습니다. 수십억 달러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 시내의 따뜻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시는 평소의 소음으로 윙윙거렸지만 높은 유리 건물 옥상에는 오직 침묵과 두 사람만이 바람이 제스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는 가운데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말릭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도 금시계도 없이 그저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스민, 그녀는 잠을 많이 못 잔 것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깊은 갈색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로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혼돈이었습니다. 헤드라인, 인터뷰, 체면을 구기 위해 허둥지둥하는 직원들. 제스민은 그 모든 것에서 사라졌습니다. 말릭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그녀의 휴식 시간에 야식을 나눠 먹었던 바로 그 옥상에 어리석은 꿈에 대해 웃었던 곳에, 그리고 그가 거의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뻔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다 당신 거예요? 건물, 회사, 재산 전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그랬어요. 단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길 바랐을 뿐이에요. 제스민은 웃음 반, 슬픔 반의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잖아요. 그날 밤 당신을 따라가서 롤스로이스에 타는 걸 봤을 때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이나 마약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말릭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듯한 추측이네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짜 무언가를 찾고 있는 한 남자였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문장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전 당신의 돈에 반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바닥을 닦던 그 남자에게 반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 우리 엄마 이름을 기억해 주었던 사람, 제 논문에 대해 마치 정말 중요한 것처럼 물어봐 주었던 사람, 들을 줄 아는 그 남자에게요. 말릭은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누른 감정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봐준 사람이요. 저는 그저 그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그의 주위에 팔을 감았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극적인 음악도 없이 그저 단순하고 조용한 포옹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짜인 당신을 봐요.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이 그리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말릭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가 억만장자라는 것도 이제 세상이 그의 비밀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그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 때 그의 가치를 봐준 여자가 그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말릭 존슨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청소부가 억만장자였다는 이야기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뉴스 매체, 팟캐스트, 토크쇼 등 모두가 그 이야기의 한 조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말릭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인터뷰도 성명서도 없이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스민과 말릭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로 다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둘 다에게 더 의미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틀랜타 남부의 소박한 건물의 비영리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큰 출범식도 없이 기증받은 노트북, 와이파이, 그리고 당신은 기술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쓰인 화이트보드가 있는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미래 연구소라고 불렀습니다. 제스민은 아이들과 직접 일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 가정 출신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말릭이 그랬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릭, 그는 코드를 가르쳤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화려한 시계도 보디가드도 없이 바로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억만장자인지 몰랐고 그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이내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왔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왔고 결국 자금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를 회장님이나 CEO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릭 선생님이었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의 회사 본사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릭은 조용히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팀이 아니라 클립보드를 들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직원 휴식을 위해 만든 옥상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제스민이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말릭은 건물들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 할머니 댁 현관에서 쳐다보던 바로 그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청소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어. 제스민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위, 팔로워, 부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말릭은 더 깊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가 단지 청소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를 다르게 대했을까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생각하게 했다면, 또는 잠시 멈추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을 켜주세요. 더 놀라운 실화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